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이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경우 코스피 200 편입에 따른 효과가 상당하다는 증권가 분석에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유지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의 소액주주들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어제 공시를 통해서 이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와 코스피 시장 이전 상장 결의를 위한 임시주총을 다음 달 29일에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이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이달 초부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안건으로 다루는 이 임시주총 소집을 위해서 주주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네. 드디어 이 주주들의 소집 청구서가 발행 주식의 3%를 넘어서면서 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주주들의 소수 주주권은 발행 주식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임시주총을 소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자, 이제 다음 달 29일에 임시주총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 참석을 하고 네. 또 출석 주식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은 코스닥을 떠나서 짐을 싸서 코스피로 네.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소액주주들이 코스피 이전을 요청한 이유는 이른바 공매도 세력의 잇따른 공격으로 인한 주가 하락 저지를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고요. 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빌려 가져와서 매도하는 것을 이제 공매도만 허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공매도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에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이 기관 등 안정적인 이 수급 요인에 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디스카운트가 있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수급이 개선이 되고 주가 흐름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코스피 시장 이전을 요구를 하고 나서게 된 건데요. 네. 셀트리온이 그동안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도 많았잖아요. 참 많았죠. 네. 자, 이제 처음에 한 2011년부터 공매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12년에는 이 서정진 회장이 직접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그 발언은 철회를 했고 자사주 매입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있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2013년에는 공매도 때문에 못 사겠다 뭐 이런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기자회견까지 했군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그 소액주주들이 또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이 공매도 서비스가 안 되는, 즉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중소형 증권사로 우리 셀트리온 주식을 이관하자. 뭐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한 3천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올해 4월에도 이 소액주주 운영위원회에서 악성 공매도 수사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뭐 2012년부터 거의 매년 올해까지도 공매도 때문에 계속 이슈가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소액 주주들의 주장대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주장에는 완벽하게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실제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기만 하더라도 공매도가 이슈가 됐던 2011년, 12년 2, 3만 원 정도의 주가가 머물렀었어요. 근데 2013년에 6만 원대로 뛰어 올랐고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거의 12만 원 가까운 육박하는 계속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가 많으면 물론 신규로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매도세가 많지? 라고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심적인 부담을 줄 수는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촉발시켰다라는 주장에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 사실 이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반영된 수급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가 상승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여기서 팔고자 하는 사람은 주가에 대한 향후 전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또는 지금 많이 올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 주문을 내는 건데요. 이 매도 주문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을 내나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나, 즉 공매도 이거나 네.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데는 차이점은 똑같은 거죠. 없죠. 네. 더구나 이 공매도라는 거는 제도상으로 가격 제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직전에 형성된 가격보다 낮게는 주문을 낼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보다 높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매도 세력이 밀어서 가격을 하락시킬 수는 없는 거죠. 네. 매도의 가격이 남아있으면서 사려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매도가 많지? 부담스럽다. 이런 심리적 압박감은 줄 수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소액주주들은 계속해서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가 네.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는 건가요? 공매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해서 공매도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매도가 없어진다고는 주장은 할 수 없는 거군요. 네, 조금 그 목적은 달성을 할 수가 어렵겠습니다. 네. 하지만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가총액 규모가 코스닥 시장에서 1위이고 코스피 시장에 가더라도 거의 40위권 안에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전을 해서 코스피 시장으로 가게 되면 곧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확실한 사실이 될 텐데요. 네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많은 기관이나 펀드들이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를 삼아서 투자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처가 확보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주가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면이기도 하고 네. 또 편입될 것에 대비해서 선취 매수를 보이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스피로 이전을 한 다음에 관건은 코스피 200의 지수 편입이 되느냐거든요. 그렇죠.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 시장으로 가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제 벤치마크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따라가고자 하거나 아니면 그 벤치마크로서 평가를 받는 모든 펀드들은 이 편입된 비중만큼은 펀드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도 코스피 200 지수 안에 들어갔을 때 한 1%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펀드든지 1% 정도는 포함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네.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외에 뭐 그 전에도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들도 이전 상장을 했는데 특히 좀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기업들이 있나요? 그것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99년 이후로 46종목이 이전 네. 상장을 했습니다. 가장 그 두드러진 효과가 있었던 것이 바로 네이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8조 정도의 이전 상장을 해서 지금 현재 2008년 8조에서 지금 현재는 25조 네. 정도 규모가 달했죠. 거의 3배가 네, 떴네요. 근데 물론 이거는 코스피로 이전했기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수급 기반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수급 요인이고 그 외에 다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은 대표와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